네, 국내 코로나 소식입니다. 1,0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명이 넘었습니다. 봉쇄에 가까운 4단계로 올린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확산세는 빨리 잡히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연일 세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4단계를 검토 중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2주 연장했습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여럿이 모여 하는 운동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유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방역 수칙은 더 강해집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합니다. 예외로 뒀던 축구나 야구 등 팀 스포츠를 사적 모임 대상에 넣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수영장을 빼고는 실내는 물론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 사용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1박 2일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됐지만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에는 제한을 둔 겁니다. 교육이나 훈련은 가능합니다. 또 국제회의를 뺀 학술 행사의 현장 참여 인원을 49명까지로 제한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 인력도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람객은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은 안심콜과 QR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 달 8일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방역 수칙은 더 강화됩니다.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 요인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방안은 계속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상황이 매우 안 좋으면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해 일괄 3단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안은 이르면 오는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 직후 발표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번엔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서울 여의도 식당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한 지하 식당가입니다. 지금 옆에 이 중국집은요, 배달 주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문 계속 들어오는데 이 식당가는 이 국회의사당역에서 300m 걸어서 6분 거리, 그야말로 초역세권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만 봐도 입점 준비 중 이렇게 붙은 공실입니다. 사람이 붐비던 곳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쪽 와보시죠. 미리 벌써 문을 닫은 가게들도 있고 이 국밥집 몇 걸음 안 떨어져 있는데 아예 2달 전쯤에 폐업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4단계 연장 소식으로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4단계 이 연장 소식에 상인들은 사실상 죽으라는 거다, 문 닫으란 얘기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상인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문은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친자 나와서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손님들이 의심을 할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연장될 거라 생각되지만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한은 그냥 버티다가 언제 도태될지 몰라요. 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고 방역도 강화하고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저녁 6시 이후에 아예 모임을 못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 4단계를, 수도권 4단계를 더 연장하는 걸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조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막막한 상인들 스스로 세운 대책이나 혹은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이 있던가요? 예,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현장에서는 별로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다만 걱정을 할까 봐 우리 식당은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았다,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 이렇게 써붙인 곳도 있었고요. 저녁에는 2명씩밖에 손님을 못 받다 보니까 점심 식사만, 점심 영업만 하겠다는, 당분간 그렇게 하겠다는 식당도 여럿 있었습니다. 인근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특히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면서 상인들 말 그대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단기간 셧다운을 한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등을 보전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요구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길목을 경찰이 막자 언덕까지 타고 넘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에 더 큰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줄잡아 수백 명이 가파른 언덕을 타고 오릅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로 가는 길목이 막히자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노조 측은 건물 앞 노동자 150명을 포함해 모두 800여 명이 건물 근처 여러 곳에 나뉘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이렇게 1,700여 명 경찰과 함께 차벽까지 설치가 됐는데 집회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원주에선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1인 집회만 가능합니다. 17조에 따라 유청하니 주최자는 종결 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은 경찰의 10여 차례 해산 명령에도 1시간 20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을 막는 경찰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큰 집회를 예고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인들의 어떤 주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상인들도 지금 피해가 막대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인 집회를 갑자기 강요하는 건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맞춘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도 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과 참가자 일부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따져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 버스 기사를 승객이 폭행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승객들까지 위험했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말이 불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천안으로 가는 버스 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승객에게 운전기사가 다가갑니다. 계속 통화를 했는지 혼자 뭔 얘기를 막 하는데 마스크를 왜 벗고 있는 거냐 도대체 하고 다 그쳤죠. 네. 빡갑에서 왔을 때요.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다른 방향 CCTV로 버스가 운행 중인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다가와 물병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딴 것이 운전이나 잘하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민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때려가지고 내 안경 태가 끊어졌어요. 지금 블루투스랑 안경이랑 다 날아갔거든요.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외에도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후에도 폭행이 이어집니다. 버스에서 내리더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있는 물병을 들어 기사에게 던집니다. 경찰이 오고서야 10분간의 폭행이 멈췄습니다. 이 여성은 운전기사가 지적한 게 화가 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때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